정치 뉴스만 나오면 지루하다는 그대에게,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이해하고 싶은 청춘들에게 세상의 이슈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팟캐스트 방송, 제주 중심 팟캐스트 의외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팟캐스트 의외톡톡 진행을 맡은 제주청년 문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청년 강보배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알려드린 대로 오늘 첫 의외톡톡 주제가 청년 이슈, 청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주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분들 중 가장 이해도가 높은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모임 청년이 행복한 제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경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 좋고요. 네, 김 의원님은 구자읍 그리고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곁에는 제주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임기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제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쓰고 계신 분이죠. 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가워요. 네, 김황국 의원님은 제주시 용담 1동, 용담 2동이 지역구입니다. 네, 오늘 청년 이슈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두 의원님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의 청년 세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 문제가 심각한다는데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죠. 그리고 뭐 이젠 다 아시겠지만 금수저, 흑수저, 뭐 흑수저론 소위 말하는 이것도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럼 먼저 김황국 의원님께서 최근 청년 문제가 대두된 배경,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청년이라는 단어가 1910년도에 생겨난 말입니다. 청년들을 흔히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냉혹할 만큼 참 존재감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청년들이 나라를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고생한 이면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 낮고, 그래서 제가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게 우리 청년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그리고 어찌 보면 가능성이 많이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또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제주 청년들을 고민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얘기들이 제주의 희망, 미래를 키워나가자 하는 뜻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역사적 배경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김경학 의원님. 네, 의원님도 지금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 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다들 공감하는 내용일 테지만 청년이 곧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예, 청년의 위기라는 게 사실 우리 미래의 위기다. 예, 지금 뉴스나 방송이라든가 신문을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들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높은 실업률, 주거난 등등.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포기하고 또 그걸 더 넘어서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없고 이런 참 암울한 상황이다. 제 주변을 둘러보아도 장가한 건 조카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희 아이도 이제 고3인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하는데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디어를 통해서 청년층이 겪고 있는 문제가 많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5, 6년 전만 해도 청년 문제 했을 때 사실 좀 낯설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좀 많이 변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도 앞다퉈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옆에 계신 강보배님. 네. 예. 최근 달라진 분위기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아, 진짜 많이 체감하는데요. 당시 김한국 의원님하고 이성봉 의원님하고 청년 기본조례 처음 만들 때는 이제 정담회 할 때만 해도 1년 동안 정말 이슈 얘기 나누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이걸 전달할 때도 행정에서도 아직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반응들 하셨는데 겨우겨우 이제 힘써 주셔가지고 조례 만들고 하고 난 다음에도
한 개 팀이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의 평생교육화. 그렇죠. 네,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의 카테고리에 갇혀서 이제 청년정책을 진행하다가 이제는 기획조정실에 청년정책 담당관이 신설되고 여기에 4개 팀, 무려 4개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규모가 4배가 된 거죠. 그리고 뭐 청년활동 지원, 그리고 청년정책, 인재정책, 대학 지원 이렇게 해서 4개 팀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정말 괄목성대한 변화다. 그리고 그만큼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해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제주도가 2016년부터 청년 담당 부서를 만들고 이를테면 뭐 의미 있는 여행을 지원한다든가 자기를 찾는 어떤 시도, 동아리 활동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정책들이 가능했던 게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아닙니까? 보배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년 기본조례 어떤 법이나 내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원래 대한민국에는 청년 관련된 법은 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일자리만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6년에 아까도 말했지만 의원님들이 같이 힘써 주셔가지고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자리 이외에 청년들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고 작은 단위의 탐색 그리고 소규모 모임 다양한 방식으로 첫 발을 딛는 사회의 첫 발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역사적인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청년 기본조례를 직접 발의하고 통과를 이끄셨던 분이 여기 계신 김황국 의원님입니다. 네, 의원님. 예. 그 당시에 저 청년 기본조례 관심 갖고 발의까지 이끄신 배경, 제정을 하신 배경, 네, 어떤 겁니까? 예, 제가 당초 2016년도에 청년조례를 생각할 때는 제주에는 아까 우리 보배님도 얘기했지만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이슈가 전혀 없던 불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역시도 청년의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의 열정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해왔고 그러한 청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차에 저 서울에서 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에서도 제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2015년 1월 달에 청년 정담회를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약 1년 6개월 동안 정책 사례조사와 그리고 정담회 4번을 하는 동안 여러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닌 진짜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직접 피부에 와닿는 네,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청년 정담회라고 해서 청년들을 실제로 많이 마주하셨고, 네, 이걸 수렴을 해서 청년 기본 조례가 이제 완성이 돼서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 내용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예, 여기 계신 우리 보배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서 저는 이 자리를 위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기본조례가 어떤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또한 이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청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청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센터의 구축 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주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최근에 됐습니다. 그 네네. 안에는 우리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청년 세대 간의 교류를 독려하는 그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에 담아냈습니다. 이런 교류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배님도 있지만 청년 당사자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네. 또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아까 우리 보배님도 얘기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서 청년 정책 담당이 조직이 신설되고 최근에는 우리 민선 7기에 우리 조직 개편으로 청년 정책 담당관, 사급 서기관 보직에 과 단위의 조직이 마련이 돼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청년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이제 청년 담당하는 부서도 확충이 됐고, 네, 이제 그 전까지가 시즌 1이었다면 이제 시즌 2가 이제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제주도의 내부에서는 청년 문제를 공부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네, 의원분들이 직접 스터디 그룹을 만든 셈인데 바로 지난 8월 10일 창립됐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제주.
네, 이 연구 모임의 대표가 여기 있는 김경학 의원님입니다. 네, 의원님. 네, 연구 모임 어떻게 결성하시게 된 겁니까? 예, 아까 그 김학욱 의원께서 이제 그동안 청년 기본조례 제정과 그 이후에 달라진 청년 정책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 역시 지금 도에도 조직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이제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의회 역시 우리 스스로도 보다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 연구를 통해서 또 법률적 제도적 개선 방안도 모색을 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가 한 수년간 높은 경제 성장률과 뭐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만 여전히 열악한 청년 환경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임금에다가 불안정한 일자리, 또 최근에 부동산 폭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 주거난이 또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청년 문제가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제주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런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런 연구 모임을 만들게 됐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여기 계신 우리 팟캐스트 이제 운영자분들 또 이 방송을 듣게 될 또 젊은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제안도 해주시고 또 제안하는 걸 넘어서서 일단 얼굴을 보면서 같이 호흡을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정책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멍석을 까는 그런 연구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멍석을 까신다고 하셨고 얼굴을 보면서 함께 하자고 저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네, 많은 청년분들이 화답해 주길 바라면서 이 모임 앞으로 좀 어떤 활동 펼치게 됩니까?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청년에 대한 청년 그 자체에 대한 공감력을 높이는 그런 바탕 위에 실질적인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은 우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부름씨만 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모임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게 연구 모임 자체도 다양하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단순히 이제 청년 정책을 주관하는 행자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환경노동위원회 뭐 이런 데들이 들어가가지고 주거나 노동 관련돼서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청년들이 섬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문화 이런 영역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복지적인 거 다양한 이야기 다 담은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연구 모임을 만드는 목적이 해당 상임위에 이제 소관 부서에 관련된 업무들을 관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공통된 이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청년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로 그동안 다뤄왔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보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서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 복지 관련해서는 또 저출산이라든가 결혼 기피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육아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아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참석해야 되는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이 함께 이런 모임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입체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문제는 뭐 대한민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긴 하지만 수도권 혹은 대도시와 제주 지역의 차이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주 지역 청년들이 다른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청년들에 비해 더 힘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뭐 당장 떠올려만 봐도 문화 인프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자신들이 원하는 뭐 일자리에 앞선 뭐 소위 말하는 일경험을 하고 싶은데 뭐 그런 기반이 없다. 혹은 서울에 가면 채워지는데 제주에선 채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배님? 일단 정서적으로 나타나는 게 청년 인구들의 유출입니다. 유출. 네. 실제로는 많은 청년들이 제주도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또다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년층, 그러니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이 2013년만 해도 23,890명이 나갔는데 2017년에는 26,983명이 나갔어요. 3,000명이나 더 증가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 제주도 인구만 생각해도 26,000명이나 나가고 있는 거는 정말
제주도에 중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종합 실태조사가 작년에 이루어졌었는데 네. 여기서도 제주의 청년들이 제주 지역을 떠나고 싶다는 의견에 46%가 나는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주를 떠나고 싶다는 청년들이 많은 거는 사실 정말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 모두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뭐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을 텐데, 네, 제주 지역 청년들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더 취약하고 열악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김경학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아까 우리 보배님께서도 잘 말씀이 있었지만 무려 46%가 이제 떠나고 싶다는 건데 그러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저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일단 우선 이제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나 여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이제 열악하다. 일자리 부분만 하더라도 제주도가 공공 부분이나 또 이제 제1금융권 정도 빼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1차 산업이 한 뭐 12%, 그다음 뭐 제조업 일부 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3차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자영업이라든가 관광 관련된 서비스업,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도시로 이제 어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있는 일자리마저도 너무도 열악한 임금 구조에 있다. 또 너무도 불안정하다. 이런 이유 등이 이제 제주도를 이제 떠나게 되는 아주 주요한 요인 같습니다. 특히 무슨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회보험 가입률도 현저하게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고용에 대한 문제가 일차적으로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장 현실적이고 맞닿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네, 김한국 의원님, 의원님께서도 네, 하나 짚어주시죠. 예, 제주 청년과 타 지역, 특히 수도권 청년들의 차이점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네. 기회, 그렇죠. 일자리와 같은 채용의 기회뿐만 아니라 정보, 그리고 교류의 기회, 그리고 체험의 기회 등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기존의 관념, 기존의 생활 양식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된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청년들에게 관련된 정보나 교류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현실이죠. 사실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은 불안한 상황에서 네. 언론이나 SNS 등에서는 이미 준비를 착실히 해가고 있는, 그리고 성공한 사례들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부풀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제주 청년들은 일단 여기서 떠나서 제주를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사실 지리적인 한계는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IT 인력들이 제주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나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 그리고 정책적 역할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청년 문제가 뭐 특정 뭐 세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압축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핵심은 어쨌거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자체에 청년 관련돼 가지고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 최우선, 그냥 기본 유일하게 있던 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자리 부분만 일제로는 달라왔던 거죠. 근데 일자리 문제가 최우선이긴 할 겁니다. 당장 이제 일자리를 해야 어떤 생활적인 것도 풀리고, 그리고 자립도 가능해지고, 그 후에 뭐 결혼도 할 거고 육아도 가지고 뭐 이럴 텐데, 당장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진 상황들이 있는 게 한 가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회, 실제로는 일자리를 넓어서 본다고 하면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경험들이 섬이라고 하는 제주적 특성 때문에 진짜 반영되기 어려웠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의 경험을 쌓으려고 해도 당연히 서울로 떠나야 되는 환경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정말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시흥에는 네. 쉼표, 청년 쉼표라고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일정 시간 동안 자기 탐색이나 내용들을 가질 수 있게끔
제주의 갭이어 같은 정책들도 내놓기 했고요. 네. 뭐 시흥 같은 경우는 그 청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들을 직접 찾고 방법들을 고민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제주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많이 힘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 모신 두 분은 어쨌거나 저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실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책무가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제주형 청년 정책이 이제 자리를 잡고 구축이 돼야 될 텐데 대안이나 방향성,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김경학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아까 이 김학의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2016년 청년 기본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저도 같은 상임위 소속이었습니다. 아, 네네. 정담회도 같이 하고 영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아, 네네. 그 당시 사실은 김학의 의원이 진짜 홀로 정말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기본조례가 만들어지고 뭐 그 이후에 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조례 등도 만들어지고 또 지금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제주 청년 뭡니까 정책 기본계획 요게 이제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원희정 지사께서 또 뭐 이번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야심찬 또 공약들을 또 발표를 했어요. 뭐 공무원 2,500명 증원이라든가 뭐 출자 출연 기관에 뭐 3,500명 등등 해서 청년 일자리를 이제 한 10,000개 정도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다양한 뭐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뭔가 이제 제주형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거나 추진 중인 정책들을 보면 육지에 있는 정책들을 거의 이제 베낀 거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네. 우선 이제 제주도의 산업 구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기회라든가 인턴샵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그 여론조사에서 46%가 서울로 떠나는 이유가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또 문화여가라든가 교육훈련의 기회를 찾아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교육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서울로 간 친구들이 다시 제주로 올라 그러면 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의 산업구조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몫이 우리 제주도 청년들이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지사께서 뭡니까 블랙체인 특구를 만들겠다 하지만 네, 블록체인 특구를 만드신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몫이 또다시 육지에 있는 청년들한테 돌아가 버리면 네. 사실 이걸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건 제가 뭐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우리 제주 지역에 제주 출신 청년들에게 그런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교육 훈련에 대한 기회 확대, 특히나 이제 산학 협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한 몇 년 사이에 제주도도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든가 주택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서 청년 주거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저 교육 훈련 뭐 이런 기회 확대가 절실하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보배님도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청 자료들을 좀 분석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사설 교육 훈련 수랑 17개 광역시도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학원 강사 수, 그러니까 직업 훈련, 교육 훈련 관련된 학원 강사 수가 45%가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중돼 있다는 얘기죠. 네, 서울에 집중돼 있고 네. 제주도가 0.3%에 그치는 상황들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볼까라고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전에 이미 어떤 경험이나 내용을 찾아야 됐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이걸 못 찾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환경들이 조성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주의 다양한 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사람들을 구하려고 구인을 하고 있는데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청년들은 구직난, 기업들은 구인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실제로는 제주의 산업구조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어떤 정보의 단절, 기회에 대한 연결이 안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풍성하게 가져갈 거야 되는 고민 김경학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고 네. 좀 더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칭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 모임을 하면서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서 대안을 좀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옆에 가신 김한국 의원님이 뭐 대안을 깊이 고민하시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김한국 의원님께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 10대 의회에 입성할 때도 가장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11대 의회도 재입성하면서 다시 행정자치위원회를 희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청년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아, 네, 네. 조례제정 이후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청년 정책 추진을 조성한 것은 일면 성과이긴 하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고 네. 또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11대 의회에서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 네. 저는 청년 정책이라고 보고 네. 그 2단계로 저는 생각해서 네. 제가 명명한 이름으로는 청년 정책 2.0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 그렇죠. 네. 청년 정책 2.0. 그 2.0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 청년 활동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아닌 네. 우리 청년들이 직접 와서 청년 서비스를 제안하고 네. 청년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의논도 하고 특히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을 창출하는 플랫폼 내지는 메커니즘을 저는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한 그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 장소를 매개로 해서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그리고 지원하는 형태를 저는 설계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 제주도에는요 청년 다락이라든지 청년 네. 센터가 개수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 다락을 보더라도 연 이용 인원이 10,000명을 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 앞으로 이 단순 공간 이용해서 볼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다양한 그 활용 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청년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아, 네네. 그 또 다른 문화적 공간도 조성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런 부분들이 관광 자원화가 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 2박 3일로 그 아, 사례 네. 연구로 갔다 왔거든요. 네. 가봤는데 굉장히 부러운 점들이 많았었어요. 네. 뭐 소정당 모임이라든지 그 제가 한 곳을 가봤는데요. 거기는 청년들만을 위한 이런 논의의 장도 필요하고 거기서 네. 1박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제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도 이런 차원에서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데 네. 이러한 공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 그 제주형 청년 수당 등 여러 가지 몇 가지 보관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구체화된다면 네. 앞으로 우리 청년 정담을 개최하여서 네. 청년들과 의논하면서 또 다른 정책을 펼쳐 네.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청년 중심으로 청년들이 직접 판을 짜는 것부터 공간까지 많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 보배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제 앞으로 맞이하는 문제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그렇죠. 속에서 어떤 게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당사자들 뿐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미래를 살아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용 자체가 달라진 사회잖아요. 실제로 보면 스마트폰을 쓰고 그리고 인터넷이 상화화되고 TV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는 청년들. 근데 이제 이게 제주의 산업구조 속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청년들이 연결돼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앞에 일자리, 제주의 산업구조가 있는데 농업도 6차 산업 얘기하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정작 여기에 다양한 걸 접근해야 될 청년들이 거리두기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이런 거리두기를 어떻게 좀 더 가볍게 다가갈까. 이번에 저희가 의회 톡톡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치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식들을 많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청년 기본줄의 특징이 교류잖아요. 그렇죠. 섬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많이들 경험들 못 나누는데 서울에서 좋은 경험한 친구들이 제주도에서 뭐 한 달 살기라든지 뭐 숙박하면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은 서울 이 청년 교류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주도도 이런 거 꼭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그 청년 교류센터 갔다 왔는데요. 진짜 부러울 정도로 좀 아기자기해요. 3층 건물인데 거기에 가면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지역에서 올라왔을 때 1박 2일 동안 대화도 하고 또 그 서울에서 이렇게 안내도 해준답니다. 큰 비용 부담 없이. 그래서 제주도도 아까 우리 보배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작은 공간이지만 이런 공간들을 몇 군데 마련해 주면 그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제주 우리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의회장에서도 이제 어찌 보면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네. 내년에 우리 김경학 의원님하고 저하고 노력해서 네.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꼭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그리고 김경학 의원님도 이게 원래 농업 관련돼서 전문가로 꼽히시는 분 중 한 분이시잖아요. 전문가는 네. 그래도 촌놈입니다. 저희 이제 실제로는 농촌에는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일손이 부족하는 문제들 많이 겪는데 한편 이 교류라고 하는 지점이 그런 것들도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미 도에서도 타 지역에서 오는 청년들 해가지고 항공비나 숙박 지원해가지고 일손 도울 때는 뽑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거를 단순히 그냥 농업으로만 그치지 않고 6차 산업에 연결도 하고 청년들과 만나는 장까지도 연결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네. 농촌에서 사실은 희망을 다시 좀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맞춰서 또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또 지원 정책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이거 해봐라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너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우선 그런 청년 감수성이랄까 이런 게 좀 확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지금 연결의 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의회톡톡을 통해서 이 고민과 이야기가 많이 확산이 돼서 아까 김한국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제주형 청년 정책 2.0 시즌 2를 준비하는데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매번 선보일 코너인데 이름하여 제주 청년 대신 전해드립니다입니다. SNS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들으면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실제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 청년의 이야기를 저희가 실제로 사연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은 제주시 노영동에 사는 31살 장봉수 님이 보내주셨는데 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테니 이름을 밝히셔도 좋고 그게 어려우시면 뭐 익명으로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 좋습니다. 매번 저희가 초청하는 의원님들은 반드시 이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 선배로서 또 관련된 정책의 전문가로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보배님 사연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노영동에 사는 31살 장봉수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제주의 청년 정책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시적인 것 또는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내후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직접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도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제주도 정책당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이 오신다고 한 만큼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이런 종류의 청년정책이 나올 것이다. 혹은 이런 종류의 청년정책이 나오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드는 정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네, 보배님이 아주 상큼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습니다. 아마 지속성, 체감도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게 또 정치의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김한국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예,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인생의 가치, 보람 그리고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라는 조언도 있고 또 반대로 잘하는 일을 하라는 조언도 있죠. 이 두 조언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과 또 잘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청년들의 문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해봐야 이게 잘하는 일인지 좋아하는 일인지에 대한 파악이 되는데 사실 제주는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책 보완을 통해서 저희도 이를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지금 도와 그 제주 청년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갭이어 사업이라든지 아까 우리 보배님이 얘기했지만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그리고 청춘 열기 사업 등 여러 가지 우리 제주 청년들을 위한 좋고 소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본인이 노력을 내서 그 정보 검색을 해보신다면 아주 자기에 맞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찾아서 신청해보고 또한 일에 대한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 나간다면 조금씩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뭐 저희가 앞으로 더 축적이 되고 발전이 됐으면 발전이 됐지 청년 정책이 후퇴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나 정책 디자인을 보면.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조금만 찾으면 아마 본인이 저 커다란 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정책들도 실제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네, 잘 찾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한 가지 같습니다.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네이버 검색하면 네. 제주 청년 정책 사업하면은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뜹니다. 아, 네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네. 언제든지 네. 그 제주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네. 계속 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청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학 의원님, 네,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궁금한 것 같은 청년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뭐 김한국 의원께서 이제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선 이제 청년 감수성의 확산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가 요새 뭐 양성평등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 성인지 감수성이니 뭐 젠더 감수성 얘기하는데 청년 감수성의 확산이 우선 필요하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라보다는 넌 뭐 하고 싶니? 예? 우선 그렇게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다시 찾도록. 그래서 더 이상 M4 세대라는 말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보배님, 앞으로 청년 정책 제주에 이런 게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혹은 앞으로 이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 앞에서도 청년 감수성이라는 얘기 많이 해주시고 또 이미 청년들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뤄갈 건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사회에는 청년을 찾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는데 여기를 간다 쳐도 청년 감수성과는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갔다 해도 이탈해버리고 근데 정작 지역에서는 당장이라도 청년들과 뭔가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한 번의 기회거나 아니면은 짧은 단위의 어떤 경험으로 끝내거나 그리고 청년이라고 해서 야 밑에서 옛날에 이제 형님 버릇처럼 그냥 청년들을 뭔가 너무 동원한다기보다는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어떻게 잘 맞출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네. 청년 정책이 뭐 이제 내년에도 있을 거냐를 걱정하시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청년 정책이 없는 제주를 꿈꿉니다.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제주가 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장봉수님도 잘 들었을 거라 네, 믿겠습니다.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에 가깝게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좀 분량을 걱정했는데 이제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걱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의원님께서 제주에 살고 있고 앞으로 제주에서 살아갈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격려도 좋고요. 뭐 앞으로 이런 걸 좀 해보면 좋겠다. 제안도 좋습니다. 뭐 지금까지 못다한 얘기 뭐 이제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네, 먼저 순서는 김경아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일단은 젊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 공감하는 거. 그래서 이제 너 뭐 하고 싶니? 꿈과 희망을 회복시켜 주는 거. 그것부터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고 싶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나 이제 문을 열어둘 테니까 언제나 문을 두드려 달라. 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 미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청년들이잖아요. 네. 한마디 좀 이거는 좀 꾸짖고 싶은데 네. 도망가지 말라. 책임져 달라.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나 우리 인류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책임져 줘야지. 좀 힘들다고 도망가면 어떻겠냐. 공감하고 들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책임져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뭐 충분히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고, 네, 김한국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청년 기본조례에 보면 청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19세에서 34세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저도 청년입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저는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해서 어찌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에 대한 감수성,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그런 감수성보다는 마음의 감수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준영님께서도 저를 의원으로 보지 마시고 청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네. 그래야 저희들이 좋은 정책이 나옵니다. 서로 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이 있어서 좋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우리 제주형 청년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경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의 동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10대 의회 때도 사실 그 청년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우리 청년들을 만나봤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들이 청년 당사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많이 활동 영역이 넓어져서 편하긴 하지만 아직도 다양한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라서 저는 아까 김경학 의원님하고 똑같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청년에 대한 문제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할 사람을 찾아서 의논을 하고 의견을 전달해야만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만의 제주 청년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자주 이런 자리에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저 나이는 50대지만 네. 마음은 30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얘기를 아무런 가감 없이 선입견 없이 많이 듣고 또한 수렴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아까 김경학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청년 정책이 필요 없을 만큼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의정 활동의 가장 중심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힘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얘기였습니다. 네. 30대였어요. 예. 저 30대인 줄 알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공감하고 동참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함께 한다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면 아마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팟캐스트 의회톡톡 첫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제주 이슈 중심 청년들을 위한 팟캐스트 의회톡톡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도 좋고요, 개선 의견도 좋고요, 앞으로 이것 좀 체크해달라, 다뤄달라는 주제 있으면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신 강보배님, 네, 소감 한 말씀 보배님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청년 감수성을 가진 두 분을 만나서 나이를 떠나서 청년들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청년 정책이 진짜 잘 빠질 것 같다. 올해 이번 4년 또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말 만족스러운 기대감들을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더더욱 많이 만나고 또 청년들 그리고 숨어있는 청년들 그리고 떠나지 않고 제주에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청년들과 끊임없이 의원님들과 만나게 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호칭을요 의원님 하지 말고 형님 하세요. 이거 약간 형님 문화보다는 그래도 나름 이게 님 문화가 좋습니다. 예. 형님. 네, 그러면 황국 형님과 경학 형님과 함께했던 아주 좋아요. 네, 팟캐스트 의회톡톡 첫 시간. 네, 오늘 이야기가 청년들은 물론이고 실제 관련 정책을 만드는 분들까지도 연결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톡톡이 훌륭한 연결고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